이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네. 저도 그렇고 유튜브인 저도 그렇고 네. 사업자 등록증을 해야 할 때가 오잖아요. 네. 등록을 왜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거는 뭔가 복식부기 작성을 뭔가 하겠다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유튜버분들은 7,500 넘어가면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솔직히 사업자 등록을 하나 안 하나 장부 작성한 건 장부 작성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이제 프리랜서로 혼자서 하니까 네. 혼자서 했어. 세금 냈어. 근데 세무서에서는 그 세금에 대한 근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소득률을 보고서. 네. 네가 있는 그대로 신고를 했지만 왜 이거밖에 돈을 안 벌지? 뭔가 이상한데? 소명하세요. 긁어서 붓으로 만들면 안내 세금 없어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사업자를 만들면은 보는 관점이 조금 바뀌어요. 내가 사업자를 내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거예요. 거기서 이제 경비들 들어갈 거고 인건비 나가는 것도 다 들어갈 거고. 그럼 그런 내역들을 세무서에서 알고 있어요. 여기 차이가 얼만큼 나나를 봐요. 차이 많이 안 나는데 그럼 뭐 다른 신고 안 되는 경비도 뭔가 있겠지. 뭐 감가상각비도 뭐든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게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 없을 때는 내가 그냥 뭐 차 기름 넣고 했어요. 그럼 그냥 내가 소비를 한 건데 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차에 기름 넣고 했으면 이게 좀 경비로 약간 들어간다. 넘어갈 가능성이 조금 네. 더 커요. 최근에 네. 뭐 유튜버는 아니고 프리랜서인데 차량에 대해서 비용 처리한 거를 이거 야 너 일하면서 탄 차 아니잖아 라고 시비를 걸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사업자 등록 내고서 할 때 그거 시비를 저는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 일반 프리랜서들이 유튜버 혼자 일하시잖아요. 혼자 일하면은 사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사이즈가 사업자 커져. 등록증 안 내고 해도 안 내고 된다고요? 해도 돼요. 네. 안 내고 그냥 3.1% 지금은 3.1%도 아닌데 그냥 프리랜서를 해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법에서 보면 뭔가 막 생겨요. 내가 일하는 사무실도 생기고 유튜브 촬영 장소 사무실도 생기고 편집자도 있어야 되고 편집자도 네. 내 직원 해가지고 고용해서 쓰고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을 내야 돼요. 안 내면 또 가산세요. 그때 내야 돼요. 무조건 내야 돼요. 사람을 고용하는 순간 내야 그거는 된다. 법에서 내야 돼요. 법에서 그래요. 사업장과 고용인이 있는 경우에 이제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직원이 상시 고용된 건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만 이 사람을 써요. 프리랜서처럼 일주일에 뭐 두 맞아요, 번, 맞아요. 뭐 세 번 이런 식으로. 프리랜서는 근데 고용인이 아니어서 그건 또 괜찮아요. 네, 프리랜서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나 혼자 산다에 그 그림 그리시는 분 네. 그분이 아마 혼자 할 때는 그냥 프리랜서 하다가 이제 직원들 뽑고 하니까 이제 법인도 만들고 막 사업자 아마 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튜버 방송인이잖아요. 네. 방송인 또 감면돼요. 청년 막 창업세 감면돼요. 근데 프리랜서 감면 안 돼요. 감면되는 거에 대한 적용도 있고 또 내가 뭐 어떤 세액공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 내고 안 내고 차이가 되게 커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내야 되는데 안 냈어. 그러면은 가산세가 나올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안 냈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튜버 수익 우리 영세율이에요. 우리 수출이에요. 그게 우리 그러니까 국내에 되게 도움을 많이 주는 거야. 뭐냐면은 제 뇌피셜이긴 한데 해외에 뭔가 이렇게 막 뭐를 해서 외화 혜택을 하면은 국가에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영세율이라고 하는 혜택을 줘요. 영세율이 뭐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면세면은 물건 살 때 부가가치세 내고 물건 샀는데 네. 그건 그냥 산 거고 물건을 뭔가 파구나 이런 걸 할 때 세금을 안 내요. 거기서 끝나요. 면세는. 네. 과세는 내가 물건 산 거를 공제받고 판 거에서 또 세금을 내요. 10%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차익분에서 내는 게 부가세 이론인데 복잡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세율은 내가 판 거는 세금 안 내고 산 거는 공제받아요. 엄청난 혜택이에요. 유튜버는 이걸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네. 이제 하다가 내가 좀 커졌어. 야 내가 이거를 위해서 뭔가 좀 카메라도 좋은 거 하나 사고 마이크도 좋은 거 사고 하면 거기에서 내가 10%더 주고 산 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법인 사업자들 많이 만나보면 항상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법인이라서 버는 돈이 다 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어떤 거죠? 그럼 내 회사인데 내 게 아니라는 게 어떤 거죠 이게? 법인이 뭐냐면요. 그 네. 생각을 해요. 법인은 애 하나 키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요. 제가 아니에요. 다른 뭔가 하나를 내가 만들어서 법인이에요. 그래서 법으로서 인격체가 있기 때문에 법인이거든요. 법으로 보는 그러니까 사람 같은 법인이에요. 법인들 다 주민등록번호도 있어요. 저랑 별개의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사업해서 돈 버는데 왜 내 돈은 아니냐? 그럼 내가 어떻게 가져올 거냐? 저는 단지 그 법인의 주인이에요. 제가 얘 엄마고 아빠인 거예요. 이 애. 근데 얘가 미성년자고 막 이래서 얘가 버는 돈을 내가 다 뭔가 가져갈 수 있어. 그냥 그 개념일 뿐이에요. 법인이 돈을 벌고 법인의 돈이 막 쌓여 있어요. 근데 경영자는 경영을 한다고 해서 급여를 줄 수 있고, 근데 나는 주주예요. 주주가 소유자거든요. 내가 주주이기 때문에 얘 건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가 이제 죽어요. 돌아가셔요. 폐업을 해요. 그리고 없애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내가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세금을 엄청나게 내겠죠. 그런 존재로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랑 얘랑은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얘에 있는 돈을 가져오려면 내가 세금을 내고 가져와야 돼요. 급여로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내가 주식이 있으니까 배당소득으로 가져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돈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세금이 줄어드는 대신에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꼭 세무사가 중간에 낄 수밖에 없죠. 그럼 법인전환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나요?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세금 50% 내요 그냥. 50%? 아니 50% 내요? 그러니까 뭐 4대 네. 보험이랑 다 하면 50% 내시는 분 진짜 있어요. 아니 그럼 10억 벌면 5억 그냥 세금을 이렇게 내요? 네, 근데 그분 내요 그냥. 네. 사업 이거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업할 때 세금 고려 꼭 하셔야 돼요. 세금이 우리가 일반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월달, 5월달, 7월달 세금 내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금을 미리미리 내는 게 아니고 한 방에 내요. 그럼 내가 세금 생각 안 하고 막 혼자 나 마진율이 이 정도 돼서 야 그래 나 이 정도 가져가면 되겠어. 해서 이제 딱 열심히 살려고 그 돈을 모아서 막 썼어요. 1월에 부가세를 내야 되네. 선생님 사업 되게 열심히 하셨네요. 부가세 뭐 한 2천 나와요. 2천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현금 흐름 유동성에서 중요한 건데 부가가치세는 타인 돈을 내는 거지만 종합소득세는 내 돈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세금 얘기할 때마다 놀라셨죠? 네. 사장님들은 몰라요 잘. 자기가 막 음식점을 해서 막 요리 팔아서 뭐 세무사님 잘 해주겠지 막 이래요. 근데 그 잘 해준 세금이 3천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저기 그럼 내가 번 돈이 그게 아닌데 무슨 3천이 안 돼? 이러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 받고 막 사업 잘 못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매출이면은 통상적인 경비가 있을 때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걸 예측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통상 막 사장님한테 그런 얘기도 해요. 그 세금 통장 하나 만들어 놔라. 이 돈은 그냥 쓰지 말고 넣어놔라. 어차피 내셔야 되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세금이 고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세금이 굉장히 세요. 여기서 사업자들이 또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직원들 월급 주는 거 뭐 계산하거든요. 퇴직금을 생각을 안 해요. 아유, 맞아요. 퇴직금도 빼놔야 되거든요. 네, 이거 나중에 엄청 큽니다. 정말 얘기 많이 들어요. 이제 그래요. 퇴사를 시킨다고 해서 와서 세무사님이 퇴사하는데 퇴직금을 달라는데 혹시 뭐 얼마예요? 그래서 계산 좀 해주세요. 계산해줘요. 놀래요. 퇴직금이 이렇게 많아요? 저 돈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얘 뭐 사실 퇴직금 안 받기로 한 조건으로 일한 거지 이런 데서 퇴직금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빡치네 지금 얘기 듣는데. 근데 네. 둘이 계약을 할 때 퇴직금 안 받는 조건으로 해요? 해도 퇴직금 줘야 돼요. 법이 그런데 퇴직금은 굉장히 세요. 그 통상 우리가 센 법을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성년자랑 계약했을 때 미성년자랑 계약하면 계약이 무효거든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강행 네. 규정에 의해서 퇴직금 그만큼 세요. 사인 간에 무슨 계약을 해도 다 필요 없어요. 퇴직금 무조건 줘야 돼요. 서로 계약을 했던 주변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 얘 퇴직한다고 해서 내가 백 사줬는데요. 그게 퇴직금이지. 퇴직금 아니에요. 퇴직금 주셔야 돼요. 백 다시 받으세요. 와 그런 사장이 있어요? 있어요. 백으로 퉁치는 그냥. 예, 백 주고 야 잘했어 하고 막 루이비통 백 하나 사줘요. 아, 뭐 진짜. 퇴직금 이런 거 되게 많고요. 근데 요거에서 약간 우리가 좋게 생각해야 될 거는 그 연금이 있어요. 퇴직연금 드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 급여는 통상 퇴사하기 3개월 전 급여를 평균을 내서 줘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연봉 2천에 왔는데 지금 5천이야. 그럼 퇴직금이 되게 세져요.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매 때마다 1년에 이제 급여의 10%만 떼서 저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축을 해놓으면 실제 우리가 퇴직금 지급하는 금액도 낮아지게 되고 매번 이렇게 저축을 해놓으니까 막상 이제 얘를 퇴직금 딱 줄 때 우리가 현금 흐름에 대한 부담도 별로 없어요. 그 돈 찾아서 주는 거니까. 저는 이게 생각이 잘 안 되면 그냥 퇴직연금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저도 가입했어요. 갑자기 퇴직한다고 하는데 막 퇴직금 막 1,000원씩 나오면 어떡해요. 기장을 도대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이제 기장을 놓고 보면 기장은 이거예요. 장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기장을 꼭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장부 작성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면 하는 거지. 장부 작성 의무는 복식부기 의무자여야 돼요. 세법상 판단할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복식부기 의무자면 장부 작성하는 게 맞으니까 하시고요. 우리가 손해를 봤어요. 네. 근데 손해를 봤을 때 그냥 신고 들어가면은 장부를 안 만들면 결손이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2월 된다고 하죠. 내가 올해 열심히 초반에 뭔가 저질러서 결손이 3천만 원이 났어.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순 경비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익이 있는 걸로 신고가 돼요. 근데 그 3천만 원을 내년에 내가 이익이 3천만 원 나면 퉁칠 수 있거든요. 퉁치기 위해서도 장부 작성하는 게 좋죠. 그럼 손해라는 게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사기 근데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 관련성이 우리가 초기 투자 비용 막 이런 것들, 네. 투자. 네, 투자 비용들. 내가 유튜버로 이런 경우 있다. 이번에 영화사 제 거래처가 있는데 영화를 하기 위해서 막 거래처에 막 만나서 밥 먹고 막 뭐 하고 문서 작성하고 막 이래요. 돈이 안 생겨. 계속 비용은 나가는데 그러면 비용이 결손이라는데 결손이 이만큼 쌓이는 거죠. 근데 나중에 내가 영화가 해서 대박이 나면은 그만큼이 다 공제가 되는 거죠. 뭐 가장 뻔한 데는 시행사들이고요. 시행사가 초반에 토지 사고 뭐 해서 돈이 막 나가서 마이너스가 막 나다가 나중에 시행 분양이 되면은 갑자기 이익이 확 커지거든요. 그때 전년도까지 만들었던 결손금을 써먹는 거죠. 그럼 장부가 필요해요. 거의 그 정도일 때. 계산기 두들겨 보면 돼요. 세무사랑 얘기해요. 아, 나 기장 나한테 이득 되면 하겠다.
계산기 좀 두들겨 달라. 그럼 기장 비용은 세무사마다 다 다르죠, 이것도? 통상 네. 사실 통상 기준되는 거는 거의 한 10만 원이기는 했어요. 근데 네. 이제 특이한 게 서울에서는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 8만 원 정도 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박리담회성 치시는 분이 막 5만 원, 막 4만 원 이 정도 내려가죠.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러니까 세무사도 그게 있어요. 저도 기장료 저희가 5만 원 바꾸고 저 5만 원 바꿔 할 수 있어요. 한 직원당 100개씩 시키면 돼요. 그리고 뭐 물어보면은 네. 나 외근 나갔대 바쁘다 그래.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할게 대충 어느 정도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 그러면 5만 원에 할 수 있어요. 수지사장님 그게 맞아요. 근데 저는 통상 한 10만 원 정도 수준하는데 저 기장료 갖고 불만 있었던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상담할 때 직원 수준에서 답변이 안 나오는 것들은 제가 직접 하는 경우도 많고요. 답변을 줄 때도 뭔가 세금이랑 크게 상관없는 것도 같이 막 뭔가 연구를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연구를 하게 되면은 세무사가 기장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면 기장료가 사실 8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처음에 맨 땅에 헤딩해서 내가 하는 수익이 다 마진인 세무사 빼고는 다 그게 그렇게 저가로 될 수는 없어요.